앞서 할로벤젠의 그 기질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할 때 얘가 어디에 결합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할로벤젠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소 파라 쪽으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올소 쪽으로 그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그 올소 파라 쪽으로 그 기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염소를 기준으로 바로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이들이 다 뭐예요? 이 염소를 기준으로 올소 자리이거나 아니면 파라 자리인데, 이 자리가 전자 밀도가 풍부하냐 라기보다는 그나마 전자 밀도가 덜 낮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 입장에서는 얘는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니까 되도록이면 전자가 풍부한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혹은 전자 밀도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덜 부족한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올소나 파라 쪽으로 접근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벤진에서 일렉트로파일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고 나면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올소 자리로 붙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결합 있다가 일렉트로파일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일렉트로파일에 붙은 그 옆자리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형식전화 플러스인 요 녀석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돼 있죠. 그럼 이때 당연히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그 다음 자리로 이런 식으로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공명구조가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주어져 있는 요 중간체, 여러분 요런 중간체 이름 기억하세요? 바로 요런 중간체 이름이 바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EAS에서 어쨌거나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안정해지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아주 그 마이너한 효과가 조그만 효과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염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여하튼 있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염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아주 약한 공명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염소하고 탄소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이 자리에 수소가 일렉트로파일 붙어 있는 거. 이런 그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걔가 이쪽 탄소로, 여기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쪽으로 얘가 전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전자 제공을 하면서 얘하고 얘 사이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형식 전화가 염소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공명 구조가 하나 중간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하고 염소는 이중결합 잘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주 눈꼽만큼의 안정 효과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할로벤젠에서 일렉트로파일이 올소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중간체가 아주 조금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나마 올소 위치의 치환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건 그런 상태에서 외부 염기가 이 수소를 제거하겠죠. 왜? 그래야 다시 아로마티시티를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 염소하고 탄소하고의 이 공명 안정화 효과는 별개로 그 다음에 어쨌건 염기는 수소를 제거해야 돼요. 어떤 수소 제거해요? 항상 EAS에서는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를 항상 제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소, 그게 지금 이건데 그게 결국 염기에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탄소의 양이온 쪽으로 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무엇을 이루게 된다? 아로마티시티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벤젠에서는 무슨 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올소 치환이 가능하다. 왜? 첫 번째 이유는 그나마 올소 파라 위치가 전자 밀도가 좀 덜 낮기 때문에. 올소나 파라 둘 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올소 치환이 됐을 때 중간체에서 이런 식의 아주 약한 공명 안정화 효과가 그나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올소 치환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파라 치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파라 치환의 경우는 미케니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올소 치환이 된다고 하나 파라 치환이 된다고 하나 이 할로벤진에서는 올소 자리, 어쨌건 파라 자리, 요런 자리가 그나마 전자 밀도가 어떻다고요? 덜 낮다.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올소 파라로 접근을 하는 게 얘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다. 그래서 앞서서는 올소 자리 치환을 봤기 때문에 이제 파라 자리 치환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일렉트로파일이 이 파라 자리로 쇽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일렉트로파일이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원래 이중결합이었는데 이 이중결합이었던 자리가 이중결합이 없어지면서 이 자리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형식전화 플러스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중결합을 따라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리 혹은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델타 플러스. 이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어느 자리에 전화가 생기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을 때 그 전화가 그 다음 자리로 올라다닌다. 이것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염기가 보시다시피 수소를 제거하고 나면, 그리고 당연히 어떤 수소를 제거해요?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염소의 파라 자리에 일렉트로파일이 붙는 치원 생성물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역시 이걸 뭐라고 해요? EAS 반응에서 아로마티시티가 깨진 바로 그 중간체, 바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라고 했죠. 이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매우 약한
또한 뭐가 나타난다?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염소에 뭐가 있다? 이렇게 비공호전자가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염소의 비공호전자와 여기 있는 이 파이결합전자 있죠. 얘가 상호협동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염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이 벤진고리에 전자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이 빨간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탄소 양이온한테 전자를 다시 제공을 해서 이 염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 탄소랑 이중결합을 이루고, 그 다음 여기 있던 파이 결합 전자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염소가 형식 전환가 되면서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는 중간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론 탄소하고 염소 사이 이중결합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어떻게? 매우 약하다. 약하지만 그래도 안정화 효과가 아주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아레니움 중간체, 물론 아까 여기서도 얘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공명구조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체가 어느 정도 약간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파일이 파라 위치에 결합하는 생성물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파일은 앞서처럼 이렇게 올소로 붙거나 아니면 파라로 붙는 것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아시겠죠? 이 경우는 메타로 일렉트로파일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왜 메타로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지 않게 되냐면 메타는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전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파일 입장에서는 메타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일렉트로파일이 메타로 들어가게 되면 올소나 파라에서 나타났던 이런 그나마 아주 조금 있을 수 있는 공명 안정화 효과가 일렉트로파일이 메타로 들어가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메타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명 안정화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일렉트로파일이 이 할로벤젠에서는 메타가 아닌 올소파라 쪽으로 어쨌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한꺼번에 이제 말로 외우게 하려고 선배들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어쨌거나 디액티베이팅이라 반응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 말은 염소가 붙어 있게 되면, 이렇게 할로젠이 붙어 있게 되면 고리의 전자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희한하게도 그 전자 떨어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유는 바로 이 염소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일렉트로파일이 올소나 항상 이렇게 파라로만 결합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줄여서 Weakly Deactivating Also Para Directa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주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쪽에 필기 마무리 하세요.
자, 그 다음 따져볼 치환기 효과는 세 번째, weakly activating also paradirecta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ctivating, 그럼 이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런 게 있나? 네. 얘는 어떤 치환기가 이런 성격을 나타내냐면 바로 얘는 또 한 가지예요. only 알킬 그룹이에요. 기존에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 치환 반응에 이런 반응 속도가 weakly, 아주 약간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치환의 결과는 또한 also para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이 알킬 그룹이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알킬 그룹을 예로 든 게 바로 메틸 그룹입니다. 메틸 그룹이 알킬 그룹 중에서 가장 간단한 녀석이죠. 그래서 알킬 그룹의 예로 지금 이 메틸 그룹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메틸 그룹은 기본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좀 약한 EDG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EDG란 말 아시죠? EDG는 뭐예요? 다른 녀석에게 전자 밀도를 일부 제공해주는 그런 작용기를 EDG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이 그런 효과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해서 EAS 치환 반응이 일어날 경우 이 일렉트로파일이 여기 지금 결합하고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둘 사이에 반응 속도 상수 요걸 비교하면 이 값이 대략 요 정도 됩니다. 한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지죠. 보시다시피 그냥 벤진이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 치환 반응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벤진의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 제공을 할 때 바로 전자 제공 능력이 일부 향상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이 뭐로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EDG로 작동한다고 했죠. 그럼 어쨌거나 뭐 왜 EDG로 작동하는지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EDG로 작동한다고 치면 이 알킬 그룹이 이 벤진 고리 내부에 전자 밀도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전자 밀도가 상승했겠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에 의해서 이쪽에 전자 밀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냥 벤진보다는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 제공 능력이 강해지고 더 세지고 그 덕에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뭐라고? weakly activating also paradirec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의 결과, 지금은 그냥 일렉트로파일이 붙었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also para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also para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그 올소 치환이 일어난다고 할 때의 미케니즘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쨌거나 그 벤진고리가 파이결합 전자를 가지고 있고 뉴클레오 파일로 작동을 해서 일렉트로 파일한테 우선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파이결합을 하고 있는 이 전자를 이 일렉트로 파일한테 제공을 하면 뭐 어쨌거나 이 파이결합 전자를 활용해서 여기 일렉트로 파일이 이 탄소랑 결합을 하겠죠.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이중결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결합 없어지고 일렉트로 파일랑 시그마 결합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전환과 플러스인 중간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중간체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이온 중간체가 안정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 이 아레니움 중간체에서 얘가 왜 안정해지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바로 지금 나타난 아레니움 중간체가 여기에서 3차 카보케타이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일렉트로 파일이 붙고 그 옆자리가 지금 메틸 그룹이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럼 파이결합 전자가 없어져 버리면 놀랍게도 그 자리가 3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 양이온은 차수가 클수록 더 안정하죠? 왜 3차 탄소 양이온은 그 탄소 양이온 중에 안정한가요? 바로 유도 효과에 의해서 이 알킬 그룹의 전자 제공 효과가 있죠. 그 덕에 차수가 클수록 탄소 양이온은 더 안정해지는 겁니다. 이만큼 이 알킬 그룹이 약한 이리지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3차 탄소 양이온이 왜 안정하다고요? 주변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유도 효과에 의해서 전자 제공 효과가 있다고 했죠. 알킬 그룹이. 그래서 차수가 클수록 탄소 양이온이 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 파일이 이런 식으로 올소 자리에 들러붙게 되면 이렇게 안정한 3차 탄소 양이온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안정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쪽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어쨌건 염기는 일렉트로 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를 항상 제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수소가 염기에서 제거돼서 떨어져 나오고 여기 파란색 전자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녹색 전자를 내어 놓으면 다시 아로마티시티를 회복해서 최종 행성물 올소 치환 행성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알킬 그룹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일렉트로 파일이 올소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올소 쪽으로 치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3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것이 매우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가 돼서 이 경로가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다. 자, 올소 치환했죠? 그 다음 파라 치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치환의 경우도 뭐 일렉트로 파일이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벤진고리가 뭐 파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쨌건 파이 결합 전자 누군가를 가지고 일렉트로파일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가 파라잖아요. 여기를 올소라고 했을 때, 그럼 저 일렉트로파일이 이 파라 위치에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빨간 일렉트로파일이 이 파이 결합 전자를 이용해서 메틸 그룹의 파라 위치에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이 자리가 이중 결합이잖아요. 이중 결합이 없어지면서 일렉트로파일이 붙었으면 그 옆자리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염기는 비공호 전자가 있어요. 이 경우 염기는 반드시 어떤 수소를 제거하나요? 바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 요 놈을 염기가 꼭 제거하죠. 그래서 수소하고 염기 사이에 파란색 전자로 새롭게 결합이 되고 이 빨간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일렉트로파일이 붙었던 자리에서. 그리고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전자쌍을 이렇게 탄소 양이온 쪽으로 내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로마티시티가 회복이 되고 메틸 그룹에 이렇게 파라 위치에 일렉트로파일이 치환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올소 치환에서 왜 이 올소 치환이 주로 잘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아레니움 이온 중간체가 안정하기 때문인데, 이유는 뭐 때문에? 난데없이 3차 탄소의 양이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의 양이온을 살펴보면 얘는 원래 여기 이렇게 그냥 수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 얘는 2차거든요. 이 뭐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아레니움 중간체에 대해서 어떤 중간 공명 구조 효과가 하나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얘가 요런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명 구조? 바로 여기 있는 이 옆자리에 이중결합 있죠. 이 옆자리에 이중결합이 있는 요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제공되는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여기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메틸 그룹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일렉트로파일 슈슈. 그래서 요 파란색 파이 결합 전자가 위치를 이동했죠. 그러면 양전하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나타났어요. 근데 파이 결합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이 양전하가 그 다음 자리로 요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우와, 3차 카보캐타이온이 나타나는군요. 바로 이놈도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인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런 식의 기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의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기여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놈 중간체도 안정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공명 구조의 기여도에 따라 이 중간체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라치환도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킬 그룹은 약한 이리즈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덕에 벤진고리 내의 전자밀도는 상승하고 반응 속도는 좀 빨라지는 편입니다. 한 뭐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벤진에 비해서. 그런데 이때 올소하고 파란치환 쪽의 결과가 주로 나타나고 메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올소하고 파라치환의 결과가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올소로 들어가건 일렉트로파일이 파라로 들어가건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3차 탄소 양이온 중간체의 안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소 치환과 파라 치환이 우세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뭐라고? Weakly Activating Also Para Direct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효과가 더 남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맨 처음에 봤던 게 뭐예요? 바로 나이트로 그룹과 같은 강력한 EWG가 붙어있는 Strongly Deactivating 효과가 있었죠. 두 번째는 할로젠 Weakly Deactivating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weakly activating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효과가 더 남았겠죠. 바로 strongly activating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마지막 효과는 strongly activating also paradirector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게 어떤 예시들에서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런 꼴하고 요런 꼴. 이런 녀석들이 그 벤진고리에 붙어 있으면 바로 strongly activating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선 activating이라고 하는 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빨라지냐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누가 붙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럼 이런 것들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R은 그냥 보통의 알킬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다시피 이 산소에는, 이 질소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비공유전자가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strongly activating 그룹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는 산소와 질소를 뜻하는 겁니다. 자, strongly activating also paradirector는 바로 이 산소와 질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조건은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혹은 마이너스. 그래서 때로는 여기 있는 얘가 혹은 얘가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건 뭐만 아니면 되냐면 플러스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산소하고 질소에 여하튼 비공유 전자쌍이 살아남아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strongly activating이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놀랍게도 얘네들은 뭐로 작동을 하느냐? 바로 act as strong, 아주 강력한 EDG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산소하고 질소가 비공유 전자가 살아남아 있으면 강력한 EDG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strongly activating 작용기가 붙어 있는 대표적인 기질 이겁니다. 사실 앞으로 예로들 strongly activating also para direct라고 하면요,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얘보다는 거의 이쪽입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녀석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 얘 이름 뭐라고 하죠? 바로 OH 작용기가 벤진 고리에 붙어 있을 때 관용명이 있는데 그 관용명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었죠.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은 그 유명한 페놀입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페놀을 자 역시나 누구랑 어떤 일렉트로파일이랑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됐건 여기 있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전자 제공을 하고 어쨌거나 일렉트로파일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딘가에 치환이 됐을 거다. 근데 얘의 반응 속도를 누구랑 비교하자? 그냥 일반 벤진이 동일한 일렉트로파일에 전자 제공을 해서 치환 반응이 되는 거랑 반응 속도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10의 3승. 수천 배 정도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strongly activating이라고. 그러면 벤진에서보다 이렇게 요 고리에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 제공을 하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자 제공 능력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바로 요 내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면 얘의 전자 밀도를 매우 높였기 때문에 이 OH 작용기, 이 녀석의 역할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주 강력한 이 DG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든 자연과학적 설명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실험 결과에 맞춰야 돼요. 보시다시피 원래 벤진보다 반응 속도가 수천 배 빨라져요. 대부터 잘 되는구나. 그럼 왜 잘 되지? 아, 얘가 일렉트로파일한테 전자를 잘 주나 보다. 그럼 전자를 왜 잘 주지? 아, 여기 전자가 많나 보다. 그럼 여기 전자 왜 많지? 아, 얘가 전자를 엄청 잘 제공하나 보다. 라고 말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살아남아 있는 산소 혹은 질소가 벤진 고리에 붙어 있으면 strongly activating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이 녀석이 정말 EDG일까요? 혹은 EDG라고 했을 때 어떤 기작으로 얘가 EDG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페놀의 기질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에서 어떤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 페놀의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산소 질소가 이런 현상을 벌인다고 했으니까 이 비공호 전자쌍이 뭔가 사단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소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쌍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웬 역할이냐 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이동을 하면 탄소 사이의 파이결합 전자가 요렇게. 그래서 어떤 루이스 구조가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요렇게 되고
여기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파란색 전자를 이용해서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 있는 산소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보이시죠? 그럼 이때 산소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데 이런 공명 구조가 가능하냐? 라고 묻는다면 이때 이 탄소하고 이 산소는 보시다시피 파이 결합 속성이 엄청 커요. 자, 아까 이중결합 갑자기 나타나는 것 중에 탄소하고 염소가 있었죠. 근데 탄소하고 염소는 이중결합 잘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탄소하고 염소는 이중결합이 잘 안 된다고 했었죠. 왜? 탄소하고 염소는 아까 이 염소가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탄소하고 산소는요. 탄소도 이주기 원소고요. 산소도 이주기 원소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이주기 원소고 얘도 이주기 원소니까 파이 결합을 아주 잘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했었죠. 그래서 파이 결합을 아주 잘 이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탄소 산소가 이중 결합이 됐을 때 결합 에너지가 매우 커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탄소하고 이중 결합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자발적으로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런 식으로 벤진고리에 전자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 결합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된다 하더라도요. 산소 스스로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 탄소 산소 이중 결합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공명 구조가 매우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그리고 그 덕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타났죠. 근데 이중 결합으로 컨주게이션 돼 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또 다른 공명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 자리가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의 공명 구조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여기 있는 이 비공호 전자가 이쪽으로 이중 결합을 이루면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전화가 나타날 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중 결합이 있으면 그 다음 자리로 이 전화가 고스란히 옮겨 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페놀처럼 OH 작용기가 벤진고리에 붙어 있는 경우는 바로 이 자리 혹은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델타 마이너스로 전자 밀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각각 뭡니까? 바로 여기는 파라 자리고 여기는 올소 자리잖아요. 이 두 자리의 전자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런 식의 공명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공명 효과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탄소하고 산소는 이주기 원소인지라 파이 결합 속성이 아주 크고 그때 결합력이 강함으로 이런 공명 구조가 아주 잘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이런 공명 구조 덕에 올소파라 쪽의 전자 밀도가 아주 높아진다. 그러면 어찌됐건 벤진고리 전체의 전자 밀도가 높아진 효과가 있으니까 일렉트로파일 쪽으로 전자 제공 효과가 아주 크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벤진에 비해서 아주 빨라진다. 이런 효과를 strongly activating also para director라고 합니다. 그럼 이 strongly activating also para director에서 또 어떻게 also para 쪽으로 치환 반응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